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 즐길 수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오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우리 지역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금요일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9도, 포항이 28도, 울진과 영덕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아침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두 번의 태풍이 몰고 온 폭풍 해일로 동해안 항포구는 쑥대밭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동해안에서 해일 피해가 커졌는지 이규설 기자가 전문가와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폭풍 해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파도를 막으려고 설치한 방파제는 오히려 스키 점프대 역할을 하며 파도를 높이 밀어올립니다. 자동차에 건물까지 해일은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두께가 60cm에 이르는 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번에는 와가 이게 바닥이 금이 갔는데 이번 하이센에 이게 더 완전 더 날려 뺐다니까. 동해안 해일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무엇보다 이번 태풍은 강도가 셌습니다. 피해가 컸던 포항 구룡포에선 초속 42.3m, 시속 152km의 강풍이 관측됐는데 폭풍 해일의 경우 해수면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해 높아집니다. 또 이번 태풍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 바짝 붙어 이동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걸로 추정됩니다. 만 지역은 특성상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런 높은 파도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수심이 높은 지역보다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고요. 여기에다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메워 조성한 항구 내 공원들도 해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경주 간포항과 영덕 강구항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원이 바닷물을 가두는 저류지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원 하기 전에는 물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해일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 공간을 활용한다며 불필요하게 바다를 매립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섬 전체가 피해를 입은 울릉도에 또다시 태풍 하이선까지 겹쳐 초토화됐습니다. 울릉도는 피해 규모를 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방파제를 넘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200m가 유실된 울릉 사동항이 또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여객선 선착장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가로등을 덮쳤고 쏟아지는 파도가 공원 도로에 넘칩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일부 구간도 또다시 파손되거나 유실됐습니다. 우리 집을 엄청 많이 막고 엄청 단도리를 잘했는데도 물이 들어오고 안에 유리가 다 깨지고 냉장고가 몇 대 침수가 되고. 태풍 마이삭으로 입은 피해 복구도 제대로 못했는데 태풍 하이선까지 닥치면서 울릉도에는 피해가 컸습니다. 보통 새벽이나 밤으로 지나갔는데 이건 낮으로 지나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큰 산이 이 지역을 덮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이 잠정 집계한 두 번의 태풍 피해 규모는 476억 원.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더 많습니다. 울릉군은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복구하는 데는 아마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두 번의 태풍으로 섬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 민관이 함께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재기를 위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해안 지역에는 자원봉사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5층 건물 위까지 파도가 솟구친 경주시 간포항. 농수로를 방불케 했던 골목길에 물이 빠지자 처참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문과 벽체는 파도를 맞아 통째로 사라졌고 집안은 진흙범벅입니다. 상인들은 수백 수천만 원의 횟감을 잃고도 이른 아침부터 쓸고 닦으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만 1,000만 원. 그다음에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넘죠. 96억 원을 들여 만든 친수 공간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천 바닥이나 다름없어 공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은 취재진이 다가가자 당국의 부실한 설계를 지적해달라고 열을 올립니다. 지금은 이걸 마을 길에 세우려는데 사람이 뭐 이까지 차는데 어떻게 안 구해면 우리는 못 나가 여기서 같이 그냥 죽는 거야. 경주에서 간포항 일대의 피해가 가장 크지만 자원봉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왔는가 안 왔는가 하여간 쓰레기 하나 주워가 올라가는 사람 없었어요. 높은 사람들 오면은 뒤에 사람들 많이 따라다녀요. 포항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곳마다 해병대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300여 명의 해병대원이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해병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민 지원도 국방의 의무라 생각을 하고 농민들이 저희 일손이 필요 없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피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피해가 워낙 광범위해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지역은 마이삭대 3천여 헥타르에 이어 이번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과수 낙과 벼 쓰러짐 등 농작물 1,400여 헥타르가 추가로 피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연이어 두 번의 태풍이 핥히고 가면서 피해 농민들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고추가 포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밭 전체가 물에 잠기자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서둘러 거두어들인 겁니다. 고추가 이래 성장하고 이런 것도 성장할 것도 못 컸다네. 기사에 많이 뭐라도 당기고. 수확 작업이 한창인 고추밭 한켠에선 농민이 고개를 떨군 채 시르에 잠겨 있습니다. 콩밭은 아예 푸른 빛을 잃었습니다. 농민은 급한 대로 고압 펌프를 이용해 콩잎에 묻은 흙을 씻어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논입니다. 마치 누군가 짓밟아 놓은 것처럼 완전히 쑥대밭이 돼 복구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을 뿐더러 인력 있다 손 치더라도 하루에 얼마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죠. 경북은 태풍 마이삭대 3천여 헥타르에 이어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 낙과 790헥타르, 벼 쓰러짐 505헥타르 등 모두 1,434헥타르의 농작물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과 피해의 42%가 청송군에 집중됐습니다. 청송 지역에서는 그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85km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과수 낙과 피해 한 570헥타를 포함해서 전체 한 680헥타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넘어진 가수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군청 공무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군 지자체도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 상처 입은 농심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저도 이제 기농을 해갖고 첫 농사거든요. 이제 이거 9년 차인데 이거 다 비내야 될 형편이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역별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경주와 부산 등 동남권 원전 8기가 줄줄이 가동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은 비바람에 전원 설비가 고장났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안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태풍이 동해안을 강타한 지난 7일 오전,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원전 밖으로 전기를 송출하는 설비에서 전기 누전과 같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한 겁니다. 전력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되었으나 원자로는 60% 출력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 중입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 때도 신고리 원전 2기와 고리 원전 4기의 원전에서 전력 개통 이상이 발생해 6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방사능 누출 등의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원전 자체적으로 전력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지만 고리 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원이 상실되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원이 끊기면 최악의 경우 뜨거운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그랬고 핵발전소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전원 상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요. 가볍게 안전장치가 이렇게 작동했던 정도로 문제를 볼 수는 없는 거다. 특히 태풍 때마다 오른쪽 위험 반원에 놓이는 동남권에 전국 원전의 75%인 18기의 원전이 밀집해 원전 전력 개통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의 안전은 물론 전국의 대정전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이런 대규모 원전, 집중되어 있는 원전들에 물려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한 장소에 어떤 재해가 닥쳐서 원전이 갑자기 여러 개가 전력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전력망 전체가 휘청거리면서 큰 정전으로, 대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 들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거나 고장난 경우는 모두 10건, 이 중 8건은 태풍 때문에 발생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에 위치한 한울 1, 2호기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7일 오후 5시 45분쯤 한울 1, 2호기의 공용 설비인 액체 폐기물 처리 계통에서 경보가 발생했다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어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근로자의 직업병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까지 약 37년 동안 포항제철소에서 일한 A씨가 올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성면에 노출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산재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면 피해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가 시급하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해 포스코가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을 어제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 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포항시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 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으며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어제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증상만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감염자 분류와 치료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중고등학생과 만 62세에서 64세까지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2번 해야 하는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예방접종을 하거나 지난 7월까지 한 차례만 접종했던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첫 해기 때문에 4주 간격으로 2차를 맞아야 되거든요. 고등학생과 임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다음 달 5일과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만 62세 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례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전 국민의 37%, 1,900만 명이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막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백신도 기존 3가에서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그냥 인후통, 그냥 가벼운 몸살, 그냥 그 정도셨고 약간의 기침이라서 제가 이때까지 독감 환자 봤던 사람들이랑 거의 유사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돌고 하니까 독감 접종을 좀 해놓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오시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꼭 맞으시는 게 맞고요.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고 전자예진표를 써서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민주노총 경주 지부와 경주 학부모 연대 등 경주 지역 1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경주시 체육회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경주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선수들의 부당 계약과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경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지역 문화, 체육, 예술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경주시 차원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영덕 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 규모는 40억 원이며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28곳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안을 즐길 수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오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우리 지역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금요일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9도, 포항이 28도, 울진과 영덕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아침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